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진규, 김신욱의 발걸음의 진행을 맡은 김신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사회자 김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자영업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고통받고 있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영업자 대표를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울고 정부 정책에 두 번 울고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자영업자 정철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예, 진짜 뭐 하소연이라도 이제 하러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코로나 전에도 예. 사실 당군 일에 자영업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오면서 아마 직격탄을 가장 심하게 맞는 게 자영업자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힘든 얘기 또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 속 예.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예. 네. 지금 뭐 가장 힘든 점 어떤 점일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금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뭐 3D 업종이죠. 지금 이제 고정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이제 시간 제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통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우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강제적인 어떤 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이라는 어떤 그런 틀 때문에 저희가 저희 돈을 투자해서도 저희가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게 저희 좀 장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매출 감소로 이루어지고 식당에서 매출이 안 나니까 또 그 고기를 납품하는 공장도 타격을 입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점주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 전 재산 털어가지고 이렇게 준 가게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오픈하셨다가 뭐 6개월 짧게는 3개월 채 1년도 못 버티고 폐업을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예. 지금 진행자로서 궁금한 게 예. 아니 9시의 기준은 자영업자로서 봤을 때 9시와 10시, 10시와 11시, 11시와 12시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정부에서는 9시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일정- 9시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처럼 인원도 4인으로 묶어놓으면 5인 이상이면 이제 코로나가 걸리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9시 이후로 시간을 풀면 네. 1월 달에 확진자가 15,000명이 될 거라는 어떤 산술적인 근거로 이렇게 내세워서 딱 타겟으로 올렸더라고요. 보면서 야, 저거 진짜 맞나? 예, 9시면 통상적으로 점심 장사를 보통 하는 일반 뭐 돼지국밥집이라든지 정식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은 뭐 실질 크게 조금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식당들 진짜 절반 이상은 고깃집이거든요. 일을 마치는 시간이 보통 한 6시, 7시.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회식 장소로 이동하든 뭐 식사를 하러 가면 거의 보통 대부분 7시부터 시작인데 7시 반까지 들어온 손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8시 고기 이제 굽기 시작하면 가야 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식당으로 외식을 나오지 않게 되고 집에서 시켜 먹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 9시라는 것은 손님 이제 문 열고 손님 한 두세 테이블, 세네 테이블 받으면 이제 문 닫고 가야 됩니다, 또.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음식점 또는 예. 고깃집이 예. 영업이 한창인 예. 시점이 보통 저녁 이후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9시로 딱 끊어버리니까 예. 자영업의 본질적인 영업 내용을 예. 과도하게 침범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그 코로나 확진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데이터로 나온 것도 없는데 뭐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 관련 있는 업종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또 방역도 하고 했지만 신년에 1월 1일 날 또 정부가 또 2주 동안 연장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제한은 뭐 예를 들어 안 풀더라도 회식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풀더라도 시간은 저희가 진짜 크게 원한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저희 돈 들여가지고 장사하는데 9시까지 딱 제한은 1시간만 저희가 연장해 줬으면 저희 업계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10시까지만 예, 10시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낫겠는데 그러면 8시에 8시 반이든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조금 타격이 없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어떤 방역에 협조하면서 할 수 있는데 9시는
정부에서 돈은 이렇게 지원은 많이 해주기 싫어하고 표시는 내서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뭐 보이고 이거는 이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아닌 사람이 이 정부 이 정책을 만드신 것 같아요. 9시는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문 닫으라고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의 이제 통계를 보면 예. 뭐 연말에 뭐 예. 하루 확진자가 뭐 7,000명 넘어갈 예. 때도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한 3,000명이 예. 줄기는 줄었어요. 예.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영업 제한에 뭐 9시 때문에 줄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편을 보면 오히려 이제 10시 정도까지만 예. 하더라도 자영업이 진짜 숨 쉴 공간이라도 생길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예. 자영업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 예. 좀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인원 제한도 보면 4인 아까 이제 해서 이제 보통 고객들이 뭐 테이블을 2개를 예. 잡아서 오기도 하고 그거를 예. 사실 알 수가 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4인과 5인, 6인에 또 이게 이제 코로나 확진 증가와 예. 우리가 사실 그 언론에서도 보면 일반 음식점에서 확진이 됐다 이런 경우를 잘 제가 예. 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이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의 영업의 어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고 이 방역 당국이 과연 이런 어떤 규제를 정할 때 예. 정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봤느냐라는 예. 의문이 막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그런 면에서 그 어떤 모임 제한 부분도 꽤 인원 제한 부분도 사실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도 보면 예. 우리 이제 공부하는 학습권 침해라 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린 것처럼 우리 그렇죠. 자영업자도 같은 청소년들은, 불만을 가지고 예. 있는 거죠. 심표서 없이 그냥 네. 이용을 해라. 네. 그래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 지금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저희가 네, 네, 네. 실질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2년 전에 이제 딱 만 2년 됐는데요. 이제 왔을 때만 해도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예 그렇게 몇 개월이 갔어요. 초창기 때만 해도 뭐 100명만 돼도 진짜 뭐 우리나라가 그냥 꼭 종말할 것처럼 그렇게 되게 아주 병에 대한 정확한 고심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겁을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는데 분명히 정부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런 병이 뭐 생길 줄 어떻게 대유행이 생길 줄 팬데믹이 올지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왔는데 왜 쳇바퀴 돌듯이 그때마다 그냥 대충 맞춤형 정책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급하게 만든 정책 같은 거.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맞게끔 자영업자가 되게 웃긴 게 좀 전에 제가 어젠가 예, 분식집 갔는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12월 31일, 1일, 2일이 엄청 손님이 많았대요. 아, 네. 작년 코로나 때만 해도. 네. 근데 이제 한 번 겪었는데 두 번째 겪으니까 이제는 펜션 모텔이 뭐 동해안 쪽 이런 쪽에가 엄청나게 또 사람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풍선 이렇게 풀어가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온 거죠. 근데 정책의 어떤 저 지원은 그냥 이렇게 그냥 똑같이 주는 거죠. 예, 그게 지금은 가장 아주 뭐 정책이 이제 나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곳에 지원이 이제 체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한쪽으로 그냥 편파적으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동네 임대료가 100만 원인 가게도 100만 원 지원, 뭐 500만 원인 가게도 100만 원 지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가 예. 우리가 이제 방역 어떤 당국의 지침 때문에 예. 급격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이제 비대면 부분하고 똑같이 예, 맞습니다. 오히려 지원하니까 예. 지금 대면 서비스인 어떤 일반 우리 음식점 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무슨 자영업자들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 실제로 없거든요. 자기 몸으로 혼자 하거나 가족이 나와서 가족 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미리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달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또는 뭐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전략을 수정해가 장사를 해야지.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경험이라든지 뭐 이때까지 늘 뭐 그냥 열심히 가게 나 청소하고 손님 받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을 코로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또는 뭐 이 시대에 맞는 장사를 한단 말이면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은 걸 정부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하기 전에 위드 코로나가 와서 연말 연시 12월 1일을 장사를 못하게 할 것 같았으면 위드 코로나를 안 했어야 돼요. 아예 그냥 앞에 좀 전에 그 적절한 그 제한 뭐 3단계 무슨 뭐 이런 제한 그때가 더 안정적이었다. 예, 그때가 오히려 아예 10시, 11시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갔던 게 오히려 더 나았다라는 거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때가 근데 더 나았다는 거죠. 지금은 뭐 위드 코로나 해서 꼭 뭐 이제 엄청 이렇게 홍보는 와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처럼 해서 했다가 제일 그 실질 자영업자들 1년 중에서 이 두 달 보고 어찌 보면 장사하는데 12월 1월이 어떻게 보면 매출에서 가장 어떻게 이 두 달을 보고 실질은 버티고 왔는데 그 이 두 달을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안 맞죠. 예. 근데 또 한번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방역 당국이나 정책 당국 입장에서 한번 반추해 보면 작년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하기 전에 예.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로 가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사실 했었거든요. 예, 예, 예. 우리가 또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악화돼 예, 버렸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예. 좀 그런 좀 이제 당국 입장에서도 보면 좀 난망한 어떤 그런 상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실제 저희도 그죠? 엄청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될 때 저희도 진짜 막 희망을 네, 네, 가졌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빚도 좀 갚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좀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종업원 인건비 밀린 것도 좀 줄 수 있고 임대료도 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위드 코로나 얼마나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뭐 한 달 조금 더 했나? 맞습니다. 예. 예. 그거 하고 말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위드 코로나라고 이렇게 정책을 세웠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10월 달에 위드 코로나 11월 달 뭐 이렇게 했으면 12월 1월 달은 진짜 실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목인데 저는 철저하게 저희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이 이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이 이제 지역별로 어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영남권이나 아니면 호남권이다 해서 위드 코로나를 한번 해보고 점차 이행하는 방식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또 그것이 이제 또 하려고 하면 차별이 그렇게 아니냐. 하면 이제 그렇죠. 다른 왜, 지역에서 또 그렇죠. 반감을 그런 사니까.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시는 지금 그 업종과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그 매장, 직영 매장에 대한 홍보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나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고기 장사를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고기를 이렇게 저와 같은 서민들에게 또는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배불리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서 무한리필을 한 지가 4, 5년 정도 돼 가는데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사료값도 오르고 해서 또 예, 고기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도 진짜 고기는 저희가 질 좋은 곳으로 쓰면서 이제 저희가 진짜배기라고 하는 진짜배기. 그리고 고기 이제 저희가 납품하는 공장은 뭐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돼지고기를 담당하는 뭐 M&J 소고기를 담당하는 위드축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요즘 시대에 맞게끔 1인분 형태로 이렇게 열 성형 진공을 해서 딱 그 아주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기계를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저희 가게 홍보를 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예, 그 진짜 잘 열심히 노력해서 또 더 좋은 그 음식 먹거리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배기 고깃집 이용해 주십시오.